주맹증을 앓고 있는 경수처럼 저는 누중녀를 앓고 있는 유맹증의 팬으로 유맹증이 있군요. 네, 그래서 너무 떨렸습니다. 처음 드셔보세요? 아니, 제가 진단을 오늘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첫 작품이다 보니까 아마 모든 장면이 다 소중하고 명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장면 중에서 연기 그리고 카메라의 뭐 구도, 촬영장의 뭐 온도 이런 모든 것들 다 종합해서 가장 이 장면은 내가 봐도 정말 장난 아니다. 그런 딱 한 장면만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뭐 게시글이나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일단 뭐 독사를 목격하는 장면을 많이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사실 그 시나리오는 되게 쉽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쭉 썼고 그걸 거의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찍을 줄 알았는데 찍다가 아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중간에 깨닫고 이렇게 대단히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2회차 반 동안 찍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서 보충 촬영을 한 회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3회차 반을 했는데 보충 촬영을 한 장면은 그게 이제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저는 그 촛불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시시각각 그 상황이 바뀌는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장르적인 어떤 쾌감이 굉장히 커서 와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장난 아닌 걸로 물어보셨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유주준 씨가 이제 캐릭터가 주맹증을 가졌기 때문에 빛이나 촛불이나 태양 같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출을 함에 있어서 빛을 다룰 때 좀 신경 쓰신 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주맹증을 가진 인물이고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떤 상태인지 관객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감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빛이 있을 때는 약간 따뜻한 주황색 톤을 했고 빛이 없을 때는 이제 약간 새벽녘 같은 푸르스름한 빛으로 해서 주인공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보이는 상태인지 보이지 않는 상태인지 그런 구분을 드리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이 영화 정말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빛에 관련해서도 저도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 낮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제 캐치를 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빛이 있는 데서는 잘 보는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그 누워서 자고 있는 얼굴을 보면서 여자 보이는 얼굴이라더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어떤 일종의 반전 포인트로 연출을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해를 그 부분에서 안 헷갈리시고 그냥 잘 하기를 바랬습니다. 네네. 불이 꺼지면은 잘 보인다는 식으로. 네, 그런 반대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왕궁에 처음 낮에 들어갈 때 잘못 잡아가지고 이제 이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또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보여준다. 네, 그건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영화 초반에 보면 이제 발 끄는 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관객 입장에서 보면 언제부터 이 인물이 주맹증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그것은 감독님은 영화 속에서 그 당직하는 순간으로 잡고 계신 거죠? 네. 당직하는 순간에 알기를 바랬고요. 한 20-30%의 관객들은 그때는 좀 어렴풋이 알다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차츰 밤이 그러니까 어두우면 조금 보이는구나를 조금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독살 전에는 확실하게 깨달으시는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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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너무 재밌게 봐서 시사회 때부터 지금 무대 인사 40회 돌고 왔고요. 네? 네? 무대 인사.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보고 왔어요. 네. 몇 번 보셨다고요? 40회. 40회를 보셨답니다. 감독님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 계속 쫓아다녔어요. 궁금한 거는 이제 소년세자 죽을 때 그 경수 보면서 약간 입을 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혹시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건지. 이 40번을 보고도 해결이 안 된 문제면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비밀인데. 김성철 배우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세자가 자기가 이제 독살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독살했다면 그 다음은 내 아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본능적으로 생각이 났을 거고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구해달라든가 아니면 알려달라든가 뭐 그런 식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무슨 대사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안은진 배우님이 맡으신 소용조 씨랑 그 유해진 배우님이 맡으신 인조 그 두 분의 관계를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는 안 나왔지만 그 본편에 나오지 못한 뒷이야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역사를 가지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제 배우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찍은 장면 중에 두 분이 다 나오시는 장면은 없고요. 안은진 배우가 죽는 장면은 있는데 그 장면은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흐름을 약간 느리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깝지만 삭제하게 됐습니다. 너무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 질문이 조금 허접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아니면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서상국 마마 있잖아요. 네. 그분이랑 그 박명훈 배우님이랑 어떤 전사가 있는지 너무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저도 궁금했어요. 네. 내의원 의원과 그다음에 그 궁녀, 그러니까 상궁이었기 때문에 큰 로맨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게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는 못했지만 그 8년 전에 그 청나라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서상궁은 세자를 따라서 떠났다고 가정했고요. 떠나기 전에도 이렇게 먼 발치에서 좋아하던, 그러니까 만식이 좋아하던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상궁이 죽는 장면을 목격하고 뭐 그 뒤에 조금 있는데 찍은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삭제하게 됐습니다. 네. 빠르게 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조성아 배우님께서 하신 역할이 중요도가 굉장히 큰 인물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데 가상 인물로 좀 설정된 느낌이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박명훈 배우님 촬영하실 때마다 저는 약간 그 눈을 크게 뜨시는 부분이 감독님의 의도이신지 아니면 유독 배우님께서 그 부분을 도드라지게 연기를 하신 건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눈이 크신 줄 몰랐고요. 촬영하다 보니까 그 박명훈 배우는 뭐랄까 눈으로 모든 걸 말하는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웃겨주시고 눈으로 감정 표현을 다 하시고 눈으로 놀람까지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의도가 아니라 제가 놀랐습니다. 네, 같이 놀랐고, 영화상에서 보면 최대감이 이렇게 반정 근처까지 가잖아요.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인물을 실존 인물을 쓸 수는 없었고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바꾸고 가상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제가 좀 보면서 살짝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던 게, 그 이제 유해진 배우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침을 맞고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죽음을 하면서 이제 살짝 시야가 흐려지면서 이제 류진열을 바라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류진열의 모습이 그 세자 모습처럼 살짝 오버랩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조가 그 세자를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 드립니다. 감정이입을 엄청 하셨군요. 그 얼굴을 보셨더니 제가 보니까 감정이입을 엄청 하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네. 류준열 배우님 팬인데요. 네. 그 인스타그램 보면 그 경수가 궁 밖을 나갈 때쯤 그 원손을 업고 그때 그 빛을 촬영하는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셨는데 혹시 그게 영화에서 쓰였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찍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테이크를 썼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편집실에 확인을 해보고요. 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감독님 정말 좋은 이야기 너무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객분들도 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도 봐주시고 또 이렇게 GV까지 참석해 주시고 일단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제 궁금증은 일단 급한 불부터 꺾고 여러분께도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맹증을 앓고 있는 경수처럼 저는 류준열을 앓고 있는 류맹증의 팬으로 류맹증이 있군요. 네, 그래서 너무 떨렸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아니, 제가 진단을 오늘 받은 것 같아요. 네. 병명을 오늘 알았어요. 네. 여기 다 류맹증만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네. 지팡이는 경수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영화의 결말이 아닐까. 순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두셨는지 따로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올빼미에서의 경수는 배우의 감정을 끌어내는 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안에서 보면 분명히 경수의 눈이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관객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싶은 무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깊고 넓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영화는 만든 사람들의 손을 떠나서 이제 상영하는 순간 온전히 관객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해석을 하시는 건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객분의 몫이고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염세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징까지는 생각 못하고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긴 하죠. 호박을 달아주고 이제 뭐 그 지팡이 끈이 이어지는 그냥 그런 상징들을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라긴 했습니다. 영화를 잘 즐겨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호박 영화 찍을 때는 그 놀이개 뭐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호박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주자 말자로 또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감독님이랑. 근데 이제 감독님은 이건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의미를 부여하기 되게 좋은 장치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유심히 봐주셔서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즐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눈으로 뭐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 타입의 배우여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클로즈업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볼 때 클로즈업이 많은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 영화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눈이 주는 힘이 많이 빠져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관객들이 다르게 느낀다는 거를 촬영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를 촬영할 때 흔히 하는 게 이제 시선 어디다 봐요라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카메라 너머에 무언가를 봤을 때 그 시선이 거기를 보면은 되게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모니터에다 대고 시선은 어디다 보는 게 맞냐? 그러면 조금 더 위에, 아니 좀 더 밑에, 옆에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 영화 찍을 때는 그 우리 김태경 촬영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을 놓는 장면을 볼 때 제가 거길 볼 수 없으니까 좌우 위아래 뭐 위아래 너무 옛날 노래인가?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네네네네. 넘어갈게요. 뭐 이제 이걸 선택을 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죄송해요. 막 탄식이 들려가지고 큰 실례를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위를 보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밑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을 많이 하면서 감독님이랑
여쭤보기도 하고 이거를 모니터에서 일일이 다 지적할 수가 없으니까 촬영 감독님이랑 간단하게 소통을 해야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감독님이랑 소통할 때는 이제 뭐 무전도 해야 되고 감독님 와서 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촬영 감독님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많이 해서 좀 좋은 감정들을 관객들한테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그 마지막 엔딩에서 별을 바라보고 뭐 이런 장면들은 감독님이랑 전날 통화로 같이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던 것처럼 보통 제가 연기를 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감정이 들어서 하늘을 본다거나 뭐 땅을 본다거나 뭐 무언가를 사물을 볼 때 이것들을 좀 촬영 감독님한테 좀 따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촬영 당일날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저를 목을 베려고 했던 뭐 장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제 제가 보는 시선으로 같이 하늘을 보는 장면이 대본에는 없었는데 이제 감독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감독님이 이제 너무 좋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바라보는 장면들. 이 시각장애인이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못 보고 대신해서 다른 배우가 보게 하고 그거를 우리가 촬영으로 해서 따서 그 밤하늘의 별을 따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것들이 관객들한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죠.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그 하늘을 경수가 볼 때 무엇이 보일까를 얘기했었는데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찍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장면 보면 진짜 궁금해요. 저 순간에 경수는 어떤 마음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본 게 아니고 어떤 걸 향했는데 그게 그냥 밤하늘이었던 그런. 네네, 안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나리오상에는 이렇게 별이 가득하다고 써 있었는데요. 네, 이 눈빛을 보고 나니까 가득한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왠지 횡해야 될 것 같아서 섹스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네, 그 약간 봐도 못 본 척하고 뭔가 시선이 아래로 향하던 경수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위를 본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하늘이 딱 나오면서 우리도 같이 보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끝이 아니라 그래서 더 미세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많이 넣어서 해석해 주신 것 같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꼭 말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제가 영화 보면서 저는 이게 분명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분명 꾸며진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찔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영화 속에서 경수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되게 나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었고, 설마 왕이 했을까? 왕도 그랬고, 최대감은 믿을 수 있겠지? 최대감도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결국 감독님께서는 이런 작은 사람들이 말을 하길 바라는 걸까? 경수는 결국 살아남았지만 얻은 건 뭐였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나같이 작은 사람도 결국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결말을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궁금하고, 또 준열 배우님께서 마지막에 그 별을 보시는 장면에서 영화 속에서 경수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드셨던 감정은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이 영화는 다 감상문을 쓰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 4년 뒤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통쾌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면 약간 좀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넣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그 관객분처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무기력해진다고 할까요? 내가 뭔가를 얘기한다고 이게 정말 뭐가 바뀔까라는 그런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작은 희망이라도 가진 채로 끝내는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책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4년 뒤 장면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화도 또 비슷한 거거든요. 영화도 우리가 몇 회차 찍어? 60 몇 회차 찍었죠? 57회예요? 아이고. 길게 느껴서 그래요. 아니. 한국 영화에서 사극을 50회차로 찍었던 감독이 그러네요. 네, 이준익 감독님 말고 없습니다. 네. 이준익 감독님과 두 분밖에 없다고 제가. 박수 한번 세게 치고. 근데 이 57회차를 다 완벽하게 찍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와, 이렇게 찍어도 되나 영화? 싶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와, 오늘 정말 좋은 장면 많이 찍었다.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장면 많이 찍었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게 하루가 망했다고 해서 와, 그냥 영화를 접을 수는 없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얼마나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아니까 나는 쌓이는 아는 거를.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경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레이어들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덜컥 죽을 것 같으면은 말 못하고 도망갔을 텐데 이제 이 수많은 실수 중에 하나를 회복하고 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굉장히 이 여러 날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좋은 선택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뭐 수준이라는 말인데, 예,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이나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오늘 하루 버린 사람하고 10번 버린 사람하고는 다른 수준인 그러네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버렸는데 그날이 자꾸 생각나. 그래서 오늘 하나 주웠어. 그럼 그 사람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느낌적인 느낌 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높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는 결국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변에서 뭐 내 친구들을 봐라, 이 친구들이 네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좋은 수준이나 나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날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고, 이거를 누군가가 판단하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놀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자기 그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수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자책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엔 경수 같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수는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인 거죠. 그렇죠. 네. 끝에 그렇게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 게, 이 영화가 되게 소중한 귀한 면이 뭐냐면, 사실 사극이고 어떤 왕족이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는 흔히 권력자들을 고발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대사라고 여겨지고. 근데 이 영화가 고발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 맞은편에서 그럼 우리가 많이 이입할 수 있는 정말 소시민, 힘없는 사람, 소외된 자들한테 내가 그냥 하루하루 패배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근데 내가 본 진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두 가지 축으로 짚고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공감을 많이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독님은 뭐 자신의 비겁함을 투영했다고 하시지만 그게 이 영화의 좀 남다른 어떤 사려 깊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시나리오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으로 한번 갈게요. 감독님 한 명 골라주실래요? 중앙에서 흰색 셔츠에다가 저기 갈색 그 원피스 같이 입으신 분인가? 네. 학생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교복이에요, 교복? 둘이 학교 갔다 왔어요? 네. 요즘 야자 같은 게 없는 거죠? 야자 빼고 왔어요. 야자 빼고 왔대요. 거봐, 이 야자가 있다고요. 그렇구나. 네. 잘하셨다고 해야 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영화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맹인 연기가 어려우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청각장애인이나 자폐 같은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연기는 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하시면 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선택한다기보다는 좋은 기회, 좋은 작품이 왔을 때 그 인물이면은 저는 뭐 뭐든지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고통스럽긴 하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좀 게을러서 좀 그런 거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고 저랑 비슷한 인물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에 좋은 감독님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시고 좋은 감독님이 나타나시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가 계속 그 캐릭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냥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영화가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냥 관객 입장에서는 욕심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역할을 보고 싶으신. 다른 도전적인 역할 하시는 것도 보고 싶다 이런 느낌? 네, 아니 근데 또 이 게으름과 반대로 좀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잘 봤다고. 아 진짜. 네네네. 의뢰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이 많이 와서 확실히 이 열심히 하면 좀 찾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좋네요. 네. 그럼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실래요? 하나, 둘, 셋. 아니 그 옆에 친구도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야자 째고 왔으니까 네. 얘기하세요. 야자는 또 쉽지 않지. 네. 일단 저희가 저번 주에 시험 기간이어서 시사회를 한 번도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GV를 이렇게 특별하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간결하게 배우님한테 하나, 감독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배우님은 그 이영익이 독침 나서 죽일 때 그 눈이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이영익이 그 배우님 눈 앞에다가 바늘을 콱 했잖아요. 그때 그 연기를 그 눈 안 깜빡이는 거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사물을 보기 위해서 불을 켜지만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보기 위해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특별성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런 이질감을 느끼게 하도록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랑 뭐 어떻게 구성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 근데 이거 물어봐도 돼요? 시험 잘 봤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 전화를 제일 많이 해봐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 친구들도. 네. 야 그거 어떻게 배우 친 거야? 친구들이. 네. 아니 그냥 동네 친구들이. 진짜요? 배우들은 보통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네, 자기 거 찍기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진짜 주변에서 야 그거 어떻게 찍은 거야? 많이 물어봐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인데 CG예요. 네. 진짜요? CG. 네. 눈 안 깜빡이는 거. 네, 그 바늘 여기 앞에 있을 때. 그거는 제 눈이고 침이 이제 CG여가지고 침이 좀. 모르셨어요? 아니 우리는 눈 안 깜빡인 거를 CG로 했다고 그런 줄 알고. 눈 안 깜빡거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레임 뺀 건 아니죠? 말해요? 비밀인데? 비밀이랍니다. 비밀이에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감독님 제일 환하게 감독님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비밀이라 그래서. 근데 이 영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안 깜빡거리는 거는 저는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음 분. 제가 유준열 배우님 오랜 팬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님 팬이라는 거에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배우님께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제가 다 보았습니다 했을 때요. 그 인조 임금님이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시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삼전도의 굴욕이 네.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의도를 하셔서 찍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네. 놀라우십니다. 네. 의도했던 걸로 하죠. 네. 우와 멋있다. 2개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회를 감독님과 배우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질문 선택해 주실 기회를 감독님 한 분 골라 주실래요? 하나. 네. 마스크 쓰신 분. 네. 마스크 다 써. 감독님 웃기려고 그런 거죠. 감독님 네.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 오신지 몰랐네요. 집에서부터 생각했어 이거는. 이건 못됐다고 할 수 있어.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감독님 저 이런 수준의 농담 하실 거예요? 와. 네. 다음번에 코미디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저는 일단 영화과 입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되게 권태롭고 영화가 내 길이 맞나 싶었는데 올빼미를 보고 맞다 내가 이런 영화 하려고 그렇게 밤샘 촬영을 했었지 해서 되게 응원을 그래서 뭔가 그 어두운 장면인데 밤인데 조명 너무 잘 쓰셨다는 감탄도 계속했고 와 사극인데 이렇게 현실감 있게 하셨구나도 감탄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초반에는 되게 경수를 뭔가 방관하는 것처럼 멀리서 계속 바라보다가 그 제가 보았습니다를 기점으로 되게 가까이서 감정이입을 하는 연출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되게 긴 영화고 몰입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 감정이입을 하는 뭔가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하셨다던가 후반부에서 경수를 집중할 수 있는 연출을 약간 의도하신 건지가 궁금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서스펜스극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몰입도를 좀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에게 어떻게 디렉팅을 했을 때 좀 쉽게 약간 습득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해요. 네, 일단 그 클로즈업은 아마 그 다른 평균적인 영화와 비교해 보시면 숫자적으로 대단히 적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느끼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클로즈업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의도가 좀 성공한 거고요. 그러니까 클로즈업을 아껴 쓰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때만 대단히 아껴 쓰자라는 거를 촬영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히려 아껴 쓴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분하고는 그냥 제가 얘기를 잘 듣는 편이라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님이 더 잘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스릴러 장르는 기본적으로 글이 좋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촬영 중간에는 감독님을 엄청 괴롭혔지만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완성되는지도 모르고 영화를 딱 봤는데 일단 저희가 찍은 거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많이 드러낸 부분들이 있고 그게 뭐 어떤 씬이다 이런 보다도 호흡들을 이렇게 탁탁탁 걷어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이 감독님 너무 잘하셨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도의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 장면이 좀 잘리면은 이거 왜 잘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근데 이 영화는 보면서 그래 여긴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여긴 빨리 지나가야 되고 여기는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좀 감독님이 되게 과감한 선택들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게 좀 보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이 좋아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이준익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배우하고 소통할 때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할 텐데 배우들이 이제 그거와 다른 플랜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준익 감독님은 대부분 배우들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독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배우는 주로 그 자기 인물만 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 말이 대부분은 맞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독들은 그만큼 깊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배우들 말을 최대한 경청해라. 그리고 대부분 맞으니까 대부분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 되게 중요한 말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너무 손을 많이 들어주고 다 너무 열성적이어서 기회를 못 드린 거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극장 시간이 있어서 이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500만 되면 이런 자리 한번 더 가지기로 해요. 네. 그럼 끝으로 이 기쁜 날 여러분들 만난 소감 한 분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이렇게 관객분들 뵙는 게 아직도 잘 안 믿겨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 올빼미가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까 농담으로 뭐 흥행 기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GV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좀 참 기쁜 일이죠. 그럼요. 네, 너무 흔하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너무 흔쾌히 이제 하려고 했고 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좀 재밌는 질문들. 저도 또 다시 한번 영화를 곱씹어 보게 되고 이렇게 또 학생분도 오시니까 더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극장을 채워주시니까 정말 그 감회가 새롭고 우리가 예전에 막 제가 찍었던 영화들이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들었을 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지금 뒤늦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들 그리고 영화를 궁금해하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속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계속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오늘 모든 분들 해주신 질문에 얼마나 애정과 열정이 있으신지 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퇴장하시는 동안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